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1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초선 의원 강경파들이죠. 70명 더민초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여기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내각에 대한 연쇄 총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위협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시한 시한이 30일이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이제 하루 지나서 오늘은 결행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더민초 초선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 결행해야 되는 날이고, 줄탄핵. 자, 이 결행해야 되는 날은 그 키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라시, 제가 경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찌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연쇄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사실상 입법 내란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오늘 뭐 새벽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 첫 번째, 우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이 어저께 갑자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달 1일까지, 그러면 내달 1일이라는 게 내일입니다. 내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달 1일까지는 별일이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그 초선 의원들이 이제 이런 식의 연쇄 탄핵, 줄탄핵, 재탄핵 뭐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나선 이유가 이재명, 박찬대 지도부의 간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면 이게 역풍이 어디까지일지 자기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한번 질러보자. 그리고 주말을 넘겨서 만약에 이 역풍이 심하면 그냥 그 초선 의원들 얘기예요, 이러고 넘어가고, 뭐 해볼 만하다 싶으면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가자, 이런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외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갑자기 내달 1일을, 그러니까 1일이면 4월 1일, 이걸 시한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거는 이 간보기가 이게 간을 봤더니 너무 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시간을 벌거나. 포기한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좀 보자. 왜냐하면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언론 매체뿐만 아니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건 민주당의 무리수지, 이런 지적이 막 쏟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초선 의원들의 강경한 주장, 요 정도로 해야 될 텐데, 그걸 또 초선 의원들이 길을 죽여버리면 앞으로 이 전장에 나가서 맨 첫 번째 줄에서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뭐 존중하는 척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어찌 보면 뭐 그것도 정치의 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대 결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간을 봤는데 이게 간이 안 맞는다, 이래서 일단 시간을 보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도저히 밀고 나가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 어떤 움직임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더민초의 운영위원이라고 정진욱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보니까 언론 매체에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거는 초선 의원들이 결기 차원에서 줄탄핵을 말한 것이다. 명확한 후퇴죠. 결기. 그냥 의지를 보였다 이거죠. 그 차원에서 말한 거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난리를 핀 사람들이 오히려 못쓰게지는 상황인가요? 뭐 정치가 장난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재탄핵, 줄탄핵 이런 것들, 연쇄탄핵 이런 것들이 입법 내란이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았나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도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결기 차원에서 얘기한 거랍니다. 이런 정도면 간보기에서 그 더민초 사람들은 완전 후퇴인 것으로 보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간 벌기로 보인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의 본질도 그 위협도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냥 후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공세. 지금처럼 이 한 방을 뭔가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내란이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다는 변호사조차 이거 탄핵 쌓이면 이게 바로 내란죄 구속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유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유턴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180도 내지 한 270도 정도는 지금 턴을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요. 물론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서 완전히 닫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진척을 시킬 소지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입법 내란 역풍에 주춤거리고 유턴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런 중대결심 위협이 이거 효과 못 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앞에 더민초의 이 입법 내란 위협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국민이라 하면 민주당도 매번 국민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라 하면 제가 말하는 국민은 국민 다수를 얘기합니다. 다수. 이게 별 효과가 없는 이유. 첫 번째, 중대결심. 자, 중대결심이라는 걸 정치권에서 등장한 게 옛날 YSDJ 시대의 어떤 정치적 유산,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때 YSDJ가 중대결심 얘기를 상당히 많이 꺼냈죠. 그 이유는 정말 중대한 결심입니다. 근데 그때 YSDJ가 꺼냈던 그 중대결심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품고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선거 보이콧, 이런 것도 중대결심 내에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중대결심 뭘까요? 그냥 금방 알죠, 금방.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때는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탄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과거에 내일 오전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러더니 또 그 다음 날까지 임명하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또 그러고. 양치기 소년 생각나죠? 딱 3번. 박찬대 원내대표는 3번이 넘습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중대결심. 중대결심이 자주 나오면요, 별로 중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대결심이라는 거는 결정적일 때 써먹어야 그 파장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냥 입만 열면 중대결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결코 중대해 보이지 않는다. 웃음거리만 된다. 벌써 3번째.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얘기가 나오는 거죠. 3번도 더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결심의 중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야말로 창고에 있어서 꺼내는데 저게 뭘 꺼내지? 그냥 어떤 단도를 꺼내나 아니면 장검을 꺼내나 아니면 폭탄을 꺼내나 이런 것들을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겁을 먹는 거죠.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중대결심은 너무나 뻔합니다. 탄핵 아닙니까? 탄핵. 탄핵 이상 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폭력을 휘두르는 거는 아닐 거고 탄핵이거든요. 너무나 뻔한 거를 중대라는 포장지로 포장해서 그것도 여러 번 써먹었다. 이거 속보이는 위협이다. 코웃음 친다.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묵하고 있고 본인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 산불 그 진압 다 끝났죠. 이제는 그 후속 대책. 그래서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정도의 추경 이런 걸 얘기했더군요. 지금 할 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평가를 받는 거지. 속이 뻔히 보이는 위협을 남발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줄탄핵, 연쇄탄핵. 이에 대한 정치적 역풍 이런 거는 별개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 사람씩 한다? 그러면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다 안 끝납니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면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그 사람이 몇 시간 일도 하기 전에 탄핵부터 한다? 그게 정치적 역풍뿐만 아니고 여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또는 의사 정족수를 뭐 줄여놓는다든가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당장 뭐 한덕수 대행 예를 들어서 4월 1일까지 안 하면 중대결심하겠다고 뭐 탄핵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4월 1일에 탄핵 소추안 만약에 그때 본회의에 지금 본회의 예정도 안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해도 4월 2일이다. 4월 2일 재보선 있는데 재보선 한참 투표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한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자. 그건 어제 또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딜레마. 그게 뭐냐면 한꺼번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거 지금 그 권한대행을 할 사람의 순서는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가 다 없어질 상황. 아마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뭔가 법률에 준하는 뭐 비상명령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탄핵해버려서 권한대행 할 사람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권한대행 할 사람이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 안 되면 저 어디 중앙부처 사무관까지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놓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비상대책을. 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왜 제가 딜레마라고 하냐면 다 탄핵을 해버리면 마은혁을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은혁은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아는 사람, 아닌 사람이 임명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될 만한 국무위원들을 올 탄핵, 그거는 마은혁을 임명할 사람이 없는 사태를 만든다. 그건 법으로 안 될 사항이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고로 효과가 없다. 또 하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이죠. 토요일. 제가 천기누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사람들은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결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단은 선고를 결단하라는 뜻이고요.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김형두, 정정미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히 선고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 두 사람은 아마 약간 중도적이어서 이제 다른 세 사람 정영식, 조한창, 김복경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대세를 따르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지금 선고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된다. 이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불변의 진실이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반대한다는 거. 거기다가 김영두, 정정미까지 어느 쪽인지 지금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마당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이제 6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얘기한 셈 아닙니까? 그러면은 게임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끝나면 우리가 진다. 그럼 안 돼. 우리 심판을 바꾸자. 연장전 하자. 이 얘기죠. 그때 심판을 바꿔주고 심판을 이 사람한테 유리한 심판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럼 게임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이 불리한데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여권의 장관들 중에 없다고 봐야죠. 바보 아니면 없는 거죠. 아니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죠.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는데 내가 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그거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박찬대한테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한 사람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될 수 있어.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놓고 마은혁을 지금 이쪽 진영 사람한테 임명하라고 하면 이쪽 진영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임명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원인은 박찬대한테 있다니까요. 본인이 저질러 놓고 지금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자체 모순에, 박찬대 모순에 빠졌다. 자,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박찬대의 위협이 효과가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자, 지금 헌법재판소 평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자, 끝났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인 이유가 어디? 헌재가 평의가 끝났는데도 결과를 선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영배를 탄핵해야죠. 아니 왜 다 끝내놓고 왜 선고 안 해? 그거 아닙니까? 다 끝내놓고 왜 선고 안 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8명으로 선고했습니다. 그때 9명으로 선고하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명입니다. 왜 선고 안 해? 끝내놓고. 그러면 문영배 헌재소장을 압박하고 그리고 안 하면 그 사람을 탄핵해야죠. 근데 왜 정부를 탄핵합니까? 그 속셈 일반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엉뚱하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두드리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네? 내지는 그 뭐 정치적 의도가 뻔하다. 이렇게 간파를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